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로봇 학습 분야에서 주목받은 논문, 악토, on 오픈소스 제너럴리스트 로바트 팔러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악토 마델팀의 디비아고시, 호머 오, 카얼 퍼츠, 케빈 블랙 등이 함께 작성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단일 범용 로봇 정책 하나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꽤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요. 로봇 학습 커뮤니티에서 GPT나 바트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로봇용 범용 사전학습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흐름이 있었는데, 악토는 그 흐름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작업입니다. 먼저 문제 정의부터 짚어볼게요. 기존의 로봇 정책을 학습할 때 가장 큰 병목은 데이터 부족이었습니다. 각 로봇, 각 태스크마다 처음부터 학습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플랫폼마다 센서 구성도 다르고 액션 스페이스도 다릅니다. 6도프 로봇팔이냐, 바이매뉴얼이냐, 그리퍼가 연속형이냐, 이진형이냐에 따라 모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죠. 이게 범용 정책 개발을 어렵게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또 기존 대형 로봇 모델들은 대부분 클로즈드 소스거나 특정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려면 사실상 재학습이 필요했습니다. RT-2 같은 모델이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줬지만 연구자들이 직접 파인튜닝하거나 구조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악토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다양한 센서와 액션 스페이스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 둘째, 대규모 다양한 로봇 데이터로 사전학습. 셋째, 새로운 로봇 셋업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인튜닝할 수 있는 실용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악토의 방법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토의 전체 아키텍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태스크 토크나이저, 옵저베이션 토크나이저, 그리고 트랜스포머, 백본과 액션 헤드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모듈식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태스크 토크나이저부터 보면 악토는 언어 명령과 목표 이미지 두 가지 방식으로 태스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명령의 경우 T5 인코더를 사용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뽑아내고, 목표 이미지는 비전 인코더를 통해 패치 토큰으로 변환합니다. 이 두 가지 태스크 표현을 동시에 지원하는 게 실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언어로 태스크를 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목표 상태 이미지를 주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악토는 이 두 경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옵저베이션 토크나이저입니다. 로봇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는 패치 단위로 잘라서 비전 토큰으로 만들고, 여기에 위치 정보를 담은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줍니다. 중요한 건 카메라 수나 해상도가 달라도 토크나이저가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로프리오세프션, 즉 로봇 관절 상태 같은 저차원 센서 데이터는 별도의 MLP를 통해 토큰으로 인코딩됩니다. 결국 태스크 토큰, 이미지 토큰, 프로프리오세프션 토큰이 모두 하나의 공통 토큰 시퀀스로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이 통합 토큰 시퀀스가 트랜스포머 백본에 입력됩니다. 백본은 스탠다드 코젤 트랜스포머 구조를 따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설계 선택이 있습니다. 태스크 토큰과 옵저베이션 토큰 간의 어텐션 마스킹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스크 토큰은 옵저베이션 토큰보다 앞에 위치하고, 옵저베이션 토큰들이 태스크 토큰에 어텐션을 줄 수 있도록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태스크 조건이 자연스럽게 옵저베이션 처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축으로는 최근 몇 스텝의 옵저베이션을 히스토리로 넣어서 시계열 컨텍스트를 반영합니다. 이때 각 타임 스텝의 토큰들은 미래 토큰에는 어텐션을 줄 수 없는 코젤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즉, 현재 결정은 과거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통과한 후 마지막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토큰들에서 액션을 예측합니다. 여기서 악토는 디퓨전 액션 헤드를 선택했습니다. 액션을 단순히 MSE로 리그레션하는 대신 디퓨전 기반으로 액션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디퓨전 액션 헤드의 장점은 멀티모달 액션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효한 행동이 있을 때 단순 리그레션은 이를 평균 내버려서 어중간한 액션을 출력하는 반면
디퓨저는 각 모드를 구분해서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방식을 씁니다. 노이즈가 추가된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원래 액션을 복원하도록 학습하는데, 추론 시에는 순수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반복적인 디노이징 과정을 통해 최종 액션을 생성합니다. 한편, 디퓨전 헤드 외에도 MSE 기반의 L2 리그레션 헤드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에블레이션 결과를 보면 태스크에 따라 디퓨전이 항상 우월하진 않고, 특히 단순한 태스크나 파인튜닝 상황에서는 L2 헤드가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 학습 데이터는 오펀 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총 800K 트라젝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로봇 플랫폼, 다양한 태스크,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이 규모의 다양성이 범용 정책 학습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그냥 합쳐서 쓰면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로봇이나 태스크의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토팀은 데이터셋별 샘플링 가중치를 조정하는 믹스처 웨이트 전략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데이터셋의 크기와 다양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정하고 학습 중에 이 가중치에 따라 미니 배치를 구성합니다. 이 샘플링 전략이 최종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에블레이션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설계 포인트는 액션 스페이스 정규화입니다. 로봇마다 액션의 스케일과 범위가 천차만별인데 악토는 각 데이터셋의 액션을 정규화해서 공통 스케일로 맞춰줍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로봇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파인튜닝 전략도 꽤 신경 써서 설계했습니다. 새로운 로봇 셋업에 적용할 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관측 공간, 예를 들어 카메라 구성이 다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액션 스페이스, 예를 들어 다른 자유도나 제어 모드인 경우입니다. 새로운 관측 공간의 경우 토크나이저 부분만 새로 초기화하고 트랜스포머 백본은 사전 학습 가중치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센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면서 백본이 이미 학습한 표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액션 스페이스는 액션 헤드를 새로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트랜스포머 백본은 프리즈하거나 낮은 러닝 레이로 파인튜닝하고 액션 헤드는 하이어 러닝 레이로 빠르게 적응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소비자용 GPU에서 몇 시간 내로 파인튜닝이 완료됩니다. 전체 모델 크기는 약 93m 파라미터로 언어 모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 크기를 선택한 이유도 실용성 때문인데 연구자들이 실제로 파인튜닝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크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총 9개의 로봇 플랫폼에서 악토를 평가했습니다. 위도X, 프랭커, 바이매뉴얼 설정 등 다양한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고 각 플랫폼에서 사전 학습된 악토를 파인튜닝해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핵심 비교 대상은 처음부터 스크래치로 학습한 정책입니다. 악토 파인튜닝이 스크래치 학습 대비 얼마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가 주요 관심사인데요. 대부분의 실험에서 악토 파인튜닝이 스크래치 학습을 상당폭 능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적은 환경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소량의 파인튜닝 데이터만으로도 악토의 사전학습 표현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전이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대형 언어 모델의 퓨셔트 학습 능력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또한 RT-2와 같은 불의 모델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RT-2는 수십억 파라미터의 비전 언어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하는 반면 악토는 93m 파라미터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절대 성능은 RT-2가 높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악토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특히 중요한 결과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학습 데이터 다양성의 영향입니다. 데이터셋 수를 줄이거나 특정 로봇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파인튜닝 성능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같은 로봇의 데이터를 더 많이 쓰는 것보다 다양한 로봇과 환경의 데이터를 섞는 게 범용 표현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액션 헤드 비교에서는 디퓨전 헤드가 복잡한 조작 태스크에서 L2 헤드 대비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 태스크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파인튜닝 효율성 면에서는 L2 헤드가 유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히스토리 길이 에블레이션도 흥미롭습니다. 옵저베이션 히스토리를 너무 짧게 하면 일시적인 오클루전에 취약해지고 너무 길게 하면 계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성능 향상이 미미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3스텝의 히스토리가 실용적인 균형점임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믹싱 전략 에블레이션에서는 균일 샘플링 대비 가중치 샘플링이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규모 데이터셋의 다양한 태스크가 과소 표현되지 않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범용 사전 학습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와 올바른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악토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여전히 실제 환경에서의 견고성입니다. 실험실 환경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으로의 전이는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또한 모바일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전신 제어 문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작 태스크에 특화된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동 능력이나 전신 조정이 필요한 태스크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언어 지시 이해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T5 인코더를 사용하지만 복잡한 복합 명령이나 추상적인 지시는 아직 충분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GPT-4V 같은 대형 VLM과의 통합이 자연스러운 발전 방향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향후 방향 중 하나는 온라인 강화학습과의 결합입니다. 현재 악토는 순수하게 오프라인 모방 학습 기반인데 여기에 실제 환경 상호작용을 통한 강화학습을 결합하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모델 스케일링 측면에서도 탐구할 여지가 많습니다. 93m 파라미터가 실용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더 큰 모델이 더 나은 범용성을 보여줄지는 별도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언어 모델처럼 스케일링 법칙이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연구 질문입니다. 실용적 시사점으로는 악토가 오픈소스로 공개됨으로써 연구 커뮤니티가 각자의 로봇 환경의 파인튜닝에서 쓸 수 있는 공통 기반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게 로봇 학습 연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재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악토 공개 이후 여러 연구 그룹이 이를 기반으로 파인튜닝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분야의 공통 베이스라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토의 핵심 기여를 정리하겠습니다. 악토는 오펀 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 800K 트라젝토리로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 범용 로봇 정책으로 언어와 목표 이미지 두 가지 태스크 조건을 지원하고 다양한 센서와 액션 스페이스를 모듈식으로 처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코드, 가중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든 소비자용 지표에서 몇 시간 내에 자신의 로봇에 파인튜닝할 수 있습니다. 로봇 학습 연구의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발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